영수는 먼저 순자 씨와 1대1 데이트를 했었죠. 순자 씨는 이렇게 알러브로 고백했는데 영자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한창 순자의 플러팅이 계속되던 이때 영자는 힘든 마음에 웹툰 자기의 작업을 하죠. 이거 자체는 굉장히 멋있는 일이죠. 내가 힘들고 이럴 때 이 일을 하는 것.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는 일로 도망치는 거기도 해. 회피형들은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잖아요. 자기 일을 더 해. 퍼포먼스를 내고. 그치. 뭐 작가들은 작품을 쓰고 오히려 그런 게 더 활발히 돼. 마음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작품 활동이 더 잘 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회피형들은 저런 걸 잘해요. 기본적으로. 회피형은 자기 감정을 회피하는 게 회피형이야. 그래서 내가 슬프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이 힘들 때 그거를 없던 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 회피형이에요. 아닌 척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회피형 애착 얘기에 나올 때 뭐가 있었어요? 애들 그 실험, 최초의 실험, 물론 그 뒤로 물론 다양한 실험이 있지만 가장 근본이 된 실험이 2살짜리 아기를 양육자가 없어졌다가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가 다시 양육자가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실험인데, 강력한 회피형들은 부모가 나갔고 낯선 상대에게 와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태도가 그렇게 크게 긴장해 보이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거는 걔의 심박수는 안정적인 애랑 똑같아. 긴장한 상태야. 근데 얘가 티가 안 나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회피형, 불안형 이렇게 구분된 것처럼 예전엔 많이 이론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고가 더 가까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피랑 불안 이퀄라이저처럼 오르내리고 있는 거지. 그게 전체로 높지 않은 사람이 안정적인 거고. 그래서 이별하자마자 갑자기 회피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불안형이었던 회피형으로 바뀌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내가 회피를 해버리니까 인간관계에서 도망치기가 쉽지. 내가 이 사람이랑 어쨌건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하든, 사랑한다고 하든, 아니면 경쟁을 하든, 아니면 뭐 슬플 때는 슬프다고 하든, 뭔가를 사람 인간관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슬픈 거 그냥 없었던 걸로 치고 가서 자기 일해. 아니면 그냥 됐어. 그리고 잊어버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혹은 뭐 남자친구가 계속 자기를 쫙 없었던 셈 쳐. 어디로 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얘가 회피형 행동이 나오는 거지. 없었던 셈 치고 도망가는 게 회피형이 아니라고. 보통 뭐 중년에 터져 나온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책 강의 한번 보시면 이게 굉장히 방대하게 나와 있어요. 그 최근 연구까지도 그 가장 기초적인 연구부터 쭉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영자 씨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지. 당장 내일이 최종 선택인데 영수를 최종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자기의 감정을 회피하고 이것을 미뤄둘 수가 없어. 실은 영자 씨는 대학에 와서 누군가를 연애를 하고 그랬겠죠. 잠깐 사귀었었으니까. 정확히 연애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웹툰의 세계, 자기가 창조한 세계로 머물렀어요. 거기는 모든 게 영자 씨 마음대로 돼. 영자 씨가 말 그대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지. 창작하고 통제하고 만들어내고 거기 창조주야. 현실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을 마주해야 돼. 지금 여기 나는 솔로에 나오는 것도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창조한 세계가 이제는 언젠가는 결말을 맞이해야 돼. 그러면 그 후로는 다시 현실의 무언가를 마주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창작 속에 내 작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이 끝나니까. 지금 연재하시는 작품이 7년 정도 됐으면 뭐 어쨌건 절정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완결이 될 텐데 그 완결 이후의 삶을 꿈꾼다고 하신 것처럼 그게 결국 내가 현실에 나의 어떤 문제, 나의 감정에 마주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작품으로 한다는 건 내일 선택이 영수를 선택하면 영수와 사귀는 거고 영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영수와 선을 긋는 거야. 지금 영자의 머릿속은. 그러면 선택하자니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귀는 게 두렵고 거기서 도망치고 싶어. 누군가와 사귀는 그런 관계, 책임지는 관계,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날까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관계, 그런 거에서 도망치고 싶어. 사귀지 않자니 지금 영수에 대해서 분명히 끌리는 것도 사실이고 이 사람의 절실함, 그리고 이 사람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 없진 않지.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오랜만에 조금이지만 설레는 감정이 점점 생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도 지금 선택을 못해. 그럴 때 어때요? 그림으로 일단 웹툰으로 도망쳐. 그런데 이 뒤에서 보겠지만 영식님은 거기에서 도망칠 수 있는 면죄부를 줘. 이 최종 선택에서 감정적으로만 도망치지 말고 최종 선택하지 말고 결정을 네가 하고 싶을 때까지 미뤄. 그냥 그 어떤 선택에서 하지 말고. 그래서 영자님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그 영식님의 그 3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니라 영자님은 지금 새끼를 발견한 거야. 영자씨가 이번 기회에 이걸 깨고 뭔가 도전해봤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과연 무슨 고민에 빠졌는지 인터뷰 때 말했듯이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생각난대. 근데 여러모로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영자님의 명분에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 이유는
영자 씨가 중간에 영수가 우리 친구로 지내하고 일어났어. 그런데 다시 모닥불 앞에서 영자 씨가 울면서 나를 그렇게 끊어내는 것이 나는 너무 놀랬다라고 하면서 울었단 말이야. 그런 감정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전 남자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전 남친구가 그럼 우리 친구로 지내자고 했을까? 안 했겠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친구로 지내자고 했겠지.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자님은 그분을 남자친구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영수님을 밀어내야지. 영수님한테 그만하자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중간에 친구로 지내자고 했을 때 거기서 오케이를 했어야지. 광수가 조언을 했을 때 광수한테 아니에라고 했어야지. 그때 거절을 못해서 못한 게 아니었거든. 영자님이 영수가 이성적으로 안 느껴져서 거절을 하고 싶었으면 광수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영수가 분명히 친구로 지내자고 했는데 왜 울면서 힘들어했어. 그거를 영자님이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자는 이 사람이 떠나는 것도 싫고 다가오는 것도 싫고 그게 뭐예요? 회피 형들이 동굴 속에 있다가 동굴로 가까이 들어오면 동굴 속으로 도망가고 이 사람이 떠나는 것 같으면 동굴로 나와가지고 뭐 없나? 하고 굳어보고 회피 형들이 그렇다니까. 회피형들의 두 가지 특성 얘기해줬다면 회피형들이 내세우는 슬로건 뭐야?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내가 헤어지기 위한 명분을 상대를 위한 것으로 찾아. 그리고 마치 동굴 속 너구리처럼 밖에서 너구리가 좋아하는 먹이 놓고 그냥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지금 영자의 마음인데 영자 씨도 지금 연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로 지금 이걸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지 심지어 회피가 맞기는 한지 그거를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 또 회피형들이 매력이 있습니다.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멋있는 모습을 또 스스로가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일을 무조건 다 열심히 하는 회피형만 있는 건 아니지만 회피형 중에도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는 영수 씨가 자주 찾아간다는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영수님에게 조언을 한다면 뭐 영자님이 저렇게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할 거고 근데 회피형이 나를 더 절실하게 여긴다면 기다림이 줄어들 수 있겠지. 근데 어쨌건 압박을 하는 건 좋지 않아. 압박을 하면 회피형들은 동굴 속으로 도망가 버려. 영자가 받아주면 사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수 씨가 만약 여기서 이제 영자 씨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없고 계속 이렇게 자기 작업을 우선으로 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이성적으로 안 느껴진다고 하면 영수 씨가 자기 갈 길 가야죠. 그렇게 이제 자기 갈 길 가고 그렇게 되면 영자 씨가 또 마음이 어떻게 될지 오히려 영수 씨가 가야 할 때를 딱 알고 접을 때 뭔가 어떤 관계의 진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실은 영수 씨가 마지막에 착각은 했어. 나 나중에 더 알아보자라고. 근데 영수 씨가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그동안 영자 씨가 해온 것들이 있거든. 영자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맡고 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여기서는 지금 어떤 감정의 사막이라면 사막에 그냥 내가 창조한 세계가 오아시스처럼 조금 있지만 밖에는 말 그대로 내가 창조한 세계가 그냥 가득한 세상으로 가요. 일주일에 6.3일을 내가 창조한 세계에서 지내. 그것만 생각해. 영수 씨 입장에서는 이제 더 힘든 싸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저 작품이 끝나야 뭐 관계가 진전이 될까 말까 할 수도 있겠지. 영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깊으니까 여기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저게 쉬운 일 아니거든. 영자님 3주에 2번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거의 영자님의 작업하지 않는 일상의 많은 부분을 영수 씨가 놀러 온다는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자님도 핑계인 걸 압니다. 전 남자친구도 영자님을 많이 좋아해 줬어요. 근데 네, 영수님보다 더 했죠. 회피형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형들 중에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 자기가 사귀었던 애인들은 다 별론데 자기가 이루지 못한 첫사랑이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의미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사랑이든 아니면 첫사랑이 짝사랑이든 이런 거는 나 혼자 마음껏 감정을 키워가도 내가 그 감정으로 회피하지 않아도 되니까 감정을 엄청 키워놓죠. 영자님이 전에 남친구 사귄 애인으로도 안 친다고 했잖아. 근데 전 남친이 더했다. 영수님보다 더한 건 행동이 더했겠지. 지금 영수처럼 첫눈에 반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계속 어른스럽게 기다리고 차분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하지는 않았을 거야. 이성적인 감정이 안 들었던 건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성적인 감정이 안 들면 그냥 만나지 말자고 하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감정이 안 들었다고 확실히 말해. 영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는 이성적인 호감이 없지는 않은데 커지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 시점의 영자와 지금 영자를 비교하면 아마도 지금 영자가 이성적인 호감이 더 크지 않을까 유추는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회피형들은 그 감정을 단절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해요. 좀 한정적이야.
어떤 기억들이 오래 가려면 그 기억이 감정이랑 연결돼 있어야 되거든요. 회피형들을 판별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100%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 시절을 물어보잖아요. 회피형들은 디테일하게 얘기 안 나와. 디테일한 어떤 요소나 이런 게 나오는데 많이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뭔가 단편 건 나오는데 과거 얘기하는 걸 그닥 즐겨하지도 않고 자기 에피소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잘 못 떠올려.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 그 영자 씨도 좋은 사람인데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타이밍이 안 맞는다 생각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좋고, 그게 아니면 그건 결국 어떤 영수님의 선택인데 이대로 노력해보는 것도 뭐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그 사람이 나를 안정감을 주고 그렇게 내가 사랑하게 되고 설레고 이게 영원하길 바라잖아요. 그 영원히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안정적인 상황에서 불안이 와. 그래서 그 연애를 견디질 못해. 불안해서. 그거는 자기가 이겨내야지. 그래서 이성적인 감정이 안 들었던 건데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때는 이성적인 감정이 안 들었지만 지금은 좀 들고 있어. 영수님에게도 지금까지 그랬다는 걸 느꼈어요. 전 남친이 살짝 퇴로가 확보됐지. 참 다양하게 핑계를 대고 있죠. 전 남친을 하면서 이게 이 맥락으로 따지면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뭐예요? 회피형들의 슬로건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근데 회피형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전 남친은 뭐야? 전 남친과 연애를 하면서 내가 상대에게 피해를 줘서 내가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다. 그러면 여기서 영수와 영수에게 최종 선택을 하는 건 그때처럼 내가 영수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 그럼 최종 선택을 안 해야 내가 이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지금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잖아요. 사랑해서 헤어진다잖아. 내가 영수를 위해서 최종 선택을 해주지 않는다. 왜? 전 남친에게 내가 그렇게 고통을 줬으니까. 영수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면 안 되니까. 영수를 위해서 최종 선택 해주지 말아야지로 지금 머릿속에 논리가 생기잖아요. 아직 뭐 좋아하는 것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지만 이 맥락은 사랑하니까 헤어진다의 맥락이잖아요. 나이 때문이라고 하면 여기서 영자가 영수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지내자 했을 때 오케이 했어야지. 나이가 많아서 남자를 안 보여라고 얘기했어야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어장에 넣는 것밖에 더 돼요? 영자도 그럼 일단 친구로 지내자 하고 컷 했을 때 눈물을 흘린 건 영자야. 좋긴 한데 나이 때문에 사귈 정도 아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좋긴 한데 나이 때문에 고민하면 실은 나이를 잊고 사귀거나 아니면 나이 때문에 안 되겠어 하고 손절해. 그냥 끝내. 왜냐면 그거는 이유가 하나면 그거 하나만 고민하면 되거든. 머리가 안 복잡해져. 근데 지금 영자는 나이 그거 이외에도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영수에게도 지금까지 그랬다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이 생기면 나이는 둘째야. 나이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여기서 영식 씨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서 데이트 잘했어요? 대율이 데이트를 했을 때는 영자 씨가 신나는 게 뭔가 높은 텐션을 보여줬겠죠? 둘 다 피곤하고 텐션도 떨어졌고, 영식은 지금 영호에게 조언을 해주고 왔지. 헌팅포 차가라고. 그 조언해주고 온 거지 지금. 그냥 내일 최종 선택을 앞두고 그러면서 지금 최종 선택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 그러니까 영자 씨는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힘들어한다는 건 어쨌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다가 영식은 안 해도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여전히 남아 라는 새끼를 알려줬어. 영자의 지금 논리는 최종 선택을 하면 영수를 만날 수 있고 최종 선택을 안 하면 영수를 만날 수 없고 라고 하는 말 그대로 낫솔의 룰을 지키려고 하는 사고방식이었다면 영식은 아닌데 최종 선택 안 해도 영수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선택지가 남는데. 근데 제 마음, 진짜 정확한 마음이 뭐냐면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최종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최종 선택을 하지 않았다가 영수를 잃을까봐 두려움. 영수를 위하는 마음이 좀 있죠. 그리고 사귈 생각까지도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면 영자는 사귈 생각은 없어. 하지만 이성적인 호감은 있긴 해. 그런데 영수가 며칠째 계속 뻘소리 해대면서 그 이성적 호감이 커지지 않았어. 그게 영자 씨가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유추된 그런 환경들과 맞물려서 그런 거에 있어서 영자가 좀 타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영수의 방식이 맞기는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는 않는다지. 얻으려면 그 방법이 맞는데 그 방법을 쓴다고 얻을 수 있다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로또에 1등이 되려면 로또를 사야 되는 건 맞는데 로또를 산다고 1등이 되는 건 아니죠. 1등이 되려면 로또를 사긴 해야 돼. 영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지금 영수의 방식을 쓰긴 써야 돼요. 그렇다고 당첨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로또에 1등 당첨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로또를 사긴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또를 사는 걸 그닥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라고 나는 말할 거잖아요.
이게 자기 세계로 돌아가면서 영수에게 선은 더 그어지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귈 생각도 지금까지 없어요. 그렇다고 영수님과 아예 연을 끊는 것도 저는 불편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자기도 영수가 사귈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 놓치기는 아까워. 그래서 아예 연을 끊는 것도 불편해. 그렇다고 친구로 지내자. 그런데 그건 또 싫잖아. 영수가 나를 완전히 이성이 아닌 존재로 보는 것은 불편해요. 연을 끊는 것만 불편한 게 아니라 뭐 오빠 동생 아니면 뭐 10살 차이면 뭐 삼촌 조카 그렇게 보는 것도 불편하죠. 영자가 원하는 건 시험 날짜가 미뤄져서 내가 일단 시험이란 거에서부터 내 작품 세계로 도망치는 것. 근데 자기의 작품 세계로 가면 자기 나와바리야. 자기의 영역이어서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러면서 더 느긋해져. 그러면서 영수에게는 굉장히 더 힘든 싸움이 되겠지. 길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 이게 지금 단호하진 않아요. 여기서 지금까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 사람과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친한 사이로라도 남을 수 있다면 남고 싶긴 해요. 제가 첫 번째 연애도 그런 식으로 실수를 했었잖아요. 좀 더 지켜보고 싶다. 보다 보면 호감이 생길 것 같다. 결국엔 그렇게 되지 못했고 상대방에 상처를 줬고 첫 번째 연애에서도 상대가 굉장히 많은 대쉬 그게 영자님에겐 압박이 됐을 수 있겠지. 자기 마음을 알고 그걸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이요. 저는 이거를 반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서서히 논리가 생겨. 이게 액자식 구성이잖아요. 이 영수를 처음 보면서 이게 지금 마지막 날 최종 선택이 돼서 최종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명분으로 지금 떠오른 거거든. 예를 들어서 전남친 같은 사례를 또 만들기 싫다라는 거는 이 전에도 계속해서 기회가 있었지. 근데 이게 지금 떠오른단 말이야. 최종 선택을 앞두고 영수님한테 시간을 달라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영수님한테 괜히 상처를 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영자 씨가 영수 입장을 생각을 했었죠. 영수 입장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미안해서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그거를 영식 씨가 말끔하게 씻어줬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연애를 할 때는 어떤 그 밀당의 기술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두기도 하고 영식은 영수가 뭐 그렇게 상처받지 않는다. 영수님은 이제 결혼을 생각하셔야 할 나이고 근데 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로 온 것 같고 아니 결혼을 생각해야 될 나이고 가벼운 마음이고 이러면은 그냥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이게 최종 선택을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이성적인 호감이 안 들어 아니면 이성적인 관계는 안 되겠어 그러면 선을 그어줘야지. 만약 그렇다면 영자 씨가 여기서 하고 있는 행동들은 옳지 못한 거지. 만약 그렇다면 나이 때문이다 그러면 실은 거절할 수 있는 앞에서의 명분은 최소 2번 이상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영수와 얘기할 때도 나이 때문이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지. 영수가 친구하자고 했을 때 왜 철렁해? 광수가 중간에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친근하게 말하라고 해? 그렇게까지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만약 영자 씨가 생각이 그거라면 영수를 관점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이기적인 게 맞는 거지 실은. 근데 저는 영자 씨의 마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영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 있냐라고 영식님이 물어봐요. 영수님은 단지 결혼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 서두르고 싶다는 생각을 언급을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그게 영수의 생각이라면 네 말이 맞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영수님은 그런 말씀하실 분은 아니죠. 영수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 영수라는 인간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최종 선택을 해서 영수를 선택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마주하고 내 마음에 물론 아직 완전히 커지는 않지만 이 이성적 호감에 직면해서 이 관계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최종 선택을 하지 않아서 내 이성적 호감이 크지 않고 이 사람이 뭐 나이가 많고 뭐 전남친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난 이 사람이랑 그래도 좀 호감이 있다고 쳐도 만날 수 없으니 그냥 선을 긋느냐 이 양갈래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새 길이 있었네. 최종 선택을 안 하고 이 뒤에도 인연을 이어가면서 마음이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지. 근데 이 길로 가면 영수한테는 좀 미안할 수 있잖아요. 영수는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런 걸로 뭐 고민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영수님도 첫 연애를 한 2, 3년 정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혼이 급할 거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 있는 거지. 영자님 혼자. 영자 씨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있거든. 근데 많은 이유를 찾으면 실은 이거는 어떤 명확한 이유가 없는 경우기도 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른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도 있어. 이렇게 이유가 많다는 건 실은 이런 이유들 말고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거나 이유가 없거나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영자 씨가 그래서 이게 영수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냥 내가 혼자 부담을 느낀다. 근데 그 부담은 영수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최종 선택 자체에 대한 부담도 있어. 그래서 지금 그렇게 걱정하는 건 영자님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까 영수님하고 정하고 싶은 관계적인 부분은 최종 선택 안 하더라도 연락은 안 끊기고 싶다. 정도면 실은 최종 선택 안 하는 게 맞지. 왜냐면 기수 모임들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최종 선택 안 하는 게 맞지. 근데 영자는 그냥 연락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연락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이 사람이 나를 그래도 이성으로 보는 관계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영수가 나에게 그 정도 존재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최종 선택을 안 해도 지금 나를 향한 마음이 내가 부담 갖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 마음은 어느 정도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조차 미안하기만 한 형자. 그러니까 지금 영식은 그리고 둘은 그냥 영식은 영자랑 데이트를 하면서 아마도 밝은 데이트 텐션을 보고 여기선 영식 관점에서는 영자는 그냥 영수랑 연락하고 지내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답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날 영자가 힘들어하는 걸 못 봤으니까 최소한 광수만 돼도 그걸 힘들어하는 걸 봤는데 영수님이 영자님처럼 할 것 같다. 편안하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계속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수님만 괜찮다면 저는 그걸 원해요.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거. 그러면 선을 그어야지 그러면. 어떤 초용 선택 안 하고 그 뒤로 만나지 않아야지. 말 그대로 어떤 모임이나 갖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따가 영수님이랑 대화할 때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솔직한 마음은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의 이야기가 늦어져서 그게 미안하죠. 근데 뭐 거절을 하는 거는 최종 선택 전에 한다면 뭐 언제든 좋은 거지. 근데 이제 이 이후로 영수 씨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게 애매하게 거절 아닌 거절, 최종 선택을 안 하는 것이지만 뭔가 이후로도 이 사람에게 기대감을 품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미안해할 일이지. 물론 그리고 이제 와서 거절하는 것도 미안한 부분이 있지. 그리고 영수님하고 얘기할 때 너무 미안하다는 듯이 얘기하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거야. 왜죠? 그건 왜지? 너무 미안한 듯이 얘기하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거라고? 당당하게 미안하지 않아? 내가 너 좀 거절하면 안 되냐?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에겐 이성적 호감이 들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게 미안한 듯이 해야지. 미안한 게 맞는 거 아니야? 여기서 영자가 깨달았어. 아니 왜 이런 말에 깨달아? 심플하고 당당하게. 내일 최종 선택 안 할 건데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이러면서 실은 영식 씨가 자기 논리를 만들어 갔어. 이게 내가 왜 그 영식 씨랑 상철 옥순 씨보다 이걸 먼저 보여주냐면 영식 씨의 3초 바이러스가 여기서 태어났어. 이게 지금 바이러스 연구실이야. 여기서 탄생해가지고 바이러스가 탄생해서 그래서 유출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가 근원지입니다. 여기가. 영식 씨가 그 3초 바이러스를 처음부터 설계한 게 아니야. 영자랑 대화하면서 이 논리가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최종 선택을 지금 영자는 지금 망설이고 있구나. 그 정도가 아니구나. 지금 영자의 마음이나 옥순이 나를 향하는 마음이 비슷하겠구나. 그래서 옥순도 최종 선택을 어쩌면 안 한다면 지금 영자가 영수와 계속 만남을 가는 것처럼 나에게도 가능성이 존재하겠구나. 지금 영수랑 영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 내가 지금 영자에게 지금 알려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옥순에게 대입을 하면은 옥순의 마음도 여기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겠구나. 최종 선택이 끝이 아니구나라고 그게 지금 논리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3초 나와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진 말이야. 이 연구실에서 발생을 했고요. 여기 연구소장은 영식 씨지만 연구실장 정도는 지금 영자 씨. 영자 씨도 이 연구에 굉장히 일조했다. 그러면서 영식 씨는 지금 영자를 통해서 옥순의 공략법을 여기서 다시 한번 찾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3초 반복하는 게 이거다, 됐다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략을 하는 거거든. 최종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새끼일이 지금 생겼어요. 갑자기 마음이 확 편해지네. 영수를 최종 선택하지 않고도 영수와 관계가 편할 수 있는, 내가 그냥 쿨하게 말하면서 영수와의 관계를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영자가 원하는 최상이죠. 그렇게 이제 영자 씨가 이제 굉장히 마음이 풀립니다. 그런 식으로 웃으면서 얘기하면 오히려 더 향후에 영자님이 가장 원했던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나중에 뭐 오빠 동생으로 지내면서 뭐 관계가 진전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연애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일이 최종 선택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됐잖아. 최종 선택이 기약 없이 밀어버릴 수 있다는 게 지금 영자는 편한 거예요.
지금 영식을 통해서 깨달아 버려서 마음이 확 편해졌어. 마음이 컸으면 그 편해지는 정도가 더 컸을 거고, 마음이 작았어도 일단 최종 선택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음이 편해진 거지. 최종 선택이라는 것의 의미를 적게 갖고 말 그대로 어떤 진정한 이 관계의 최종 선택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진 거지. 지금 영식 씨는 진짜로 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게 이게 한편으로 흥미로운 포인트지. 그래서 머릿속을 가볍게 해. 좀 가벼워졌죠. 한편으로 또 믿음도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바이러스 딱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3초 바이러스가 여기 탄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종 선택은 단지 브라운관에 서로 3초 나와. 이 말은 방금 영자가 말했던 뭐 최종 선택이 별거라고 이러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거기에 한 숟가락 더 얹으면서 영자에게 최종 선택은 이렇게 서로 3초 나와 말을 하면서 영식도 논리가 만들어진 거야, 지금. 이걸 가지고, 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그 생화학 공격을 하는 거지. 제작진도 이걸 막고 싶을 거야. 이게 굉장히 나는 솔로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거든요. 공공연하게 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지, 출연자들 입장에선. 근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비겁한 전략이고,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지, 진정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제작진 입장에서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저거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농담을 하는 건데, 제작진 입장에서는 저 최종 선택을 정말 큰 의미를 두게 하고 싶지. 그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와의 일종의 약속이니까. 근데 출연자 입장에서는 최종 선택을 안 하고 나가서 만나는 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고.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제작진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골칫거릴 거라고. 근데 제작진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일 것 같아. 내가 이걸 생각해봤거든. 솔직히 제작진 입장에서도 골치 아플 거립니다. 근데 그 골칫거리를 지금 영상으로 보여줘버린 건 영식 씨가 처음이야. 이 전부터 암암리에 공공연하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영식 씨는 그걸 대놓고 써버렸지.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 영식 씨가 얼마나 미웠겠어. 그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하트 바이러스, 3초 바이러스가 여기서 연구실에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안관에 3초 나와 이게 다야 라는 거에 지금 봐봐요. 영식님은 영자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지, 웃음도 줬어. 그러니까 이걸 가서 옥순한테 써먹어야지라고 생각한 거야. 이거 됐다, 이거다. 최종 선택을 최소한 못하게만 만들면 내가 옥순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영자도 최종 선택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지, 이 레퍼토리 먹힌다고 생각한 거야. 영자님이 빵 터졌단 말이야. 완전 취향 저격까지 해버렸지. 논리도 만들었지, 취향 저격했지. 영식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상철한테 지금 졌거든. 근데 나가서는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들에서 상철과 비벼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나가서 나의 어떤 좀 기회가 있을 거다. 나가서 내가 더 노력도 하고 이러면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선택 못 받았다고 서로 연락을 안 하는 게 더 문제다. 네가 두려워하는 영수가 네 인생에서 사라지는 일은 선택하지 않아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3초 바이러스의 위력이죠. 그러면 제가 또 지레짐작을 한 거네요. 그렇게 이제 영식 씨의 조언을 받고 그때 순자 씨가 들어옵니다. 순자 씨는 영수의 옷을 들고 들어옵니다. 밖에 있는 건 영수인데 이 안에 들어오면서 순자 씨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누가 순자 씨의 지능을 의심합니까? 응? 다음날 옷을 돌려주면서 얘기를 해야지라고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그리고 왜 여기서 나타나세요? 영식과 마주치고 영자님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살짝 농담이죠. 근데 물론 영식은 여기서 나름대로 중간에서 돕는다고 도왔는데 계략을 짜줬지. 순자가 들어오니 영자가 나가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렇게 영식의 은밀한 조언을 들은 후 자막도 영식에 대해서 은밀한 조언이 됐어. 영수와 1대1 데이트를 영자 씨는 이제 시작을 하고요. 오빠 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내일 최종 선택 안 할 거야. 뭐 시원시원하고 좋네요. 영자의 이런 화법 자체는 굉장히 선호할 겁니다. 화법 자체는. 근데 저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거지, 영수 입장에서는. 미안해 하지 말란다고 해도 이 정도? 그렇게 이제 3초 바이러스에 감염된 영자가 영수를 덜컥 물어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말한 건 아닌지 좀 걱정된다 라고 해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수가 충격이 굉장히 크죠.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영수가 혀에 칼을 물었다면, 그렇게 지금 잽잽을 날렸다면 여기서 그냥 한 방 제대로. 근데 뭐 영자 씨가 잘못했다 그건 아니죠. 뭐 어쨌건 아니라면 거절을 하는 게 맞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거절해야지, 실은. 그래서 친하게 계속 지내고 싶어 라는 말을 이게 한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친하게 계속 지내고 싶어, 이거는 친하게 계속 지내고 싶어는 그냥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그래서 영수가 나가서도 좀 관계를 이어가 보자라고 지금 오해한 거야. 그냥 이거를 꼭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말하고 싶었고, 사이가 불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결국 영수 너는 지금 나한테 하듯이 그대로 해라. 나는 최종 선택을 안 하긴 하는데 그걸로 혹시나 오해하고 충격받지 말고 일단 하던 대로 해. 우리는 이대로 친하게 계속 지내자.
이게 지금 영자의 요구가 나를 이성으로 보지 마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근데 지금 영수는 지금 충격을 먹었지만 그래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라는 말에 아 이게 나가서 보자는 말이구나라고 지금 영수는 지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 네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냐고 하면 나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 그 생각 때문에 뭔가 집중을 할 수가 없었대. 지금 영수가 이 말만 듣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봤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성으로 대하는 영수가 좋은 건데 그게 오케이 그냥 좋은 오빠가 되니 영자는 영수가 나를 좋아하는 상태로밖에 못 봤잖아요. 혹시나 오빠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근데 아까 영식님이랑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오빠가 불편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내 망상이고 지레짐작이다. 영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로 들리냐면 최종 선택 안 해도 그 자리에 있어줘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그대로 해줘로 들리는 거야. 오빠가 그런 거에 상처받을 사람 아닌 거 충분히 아는데 불편해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실은 여기 이제 자막에서 넣은 거고 영자 씨의 뜻은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었을 거야. 영자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에 이제 그런 사람은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고 태도가 변해서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저버릴 사람이 아니다. 상처받지 않은 건 아니야. 실은 이거는 상처라는 건 자막 넣는 사람이 넣은 거고 영자가 한 말은 아마도 이건 물론 내 생각이지만 영수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당신은 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아는데 내가 그렇게 불편해함을 뭐 표현하고 또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것이 또 나는 그렇게 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지. 근데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는 영자는 불편해서 변하는 사람이지만 영수는 아 내가 그런 거에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아마 느꼈겠지. 네가 나 선택 안 하면 상처받아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난 그런 사람이야. 그 여자 입장에서 미안하지만 이성은 아니라는 건데. 근데 나는 이제 이게 이 말이 그러니까 좀 걸리는 거야. 여기 앞에서 이제 그 뭐였어? 그 친하게 계속 지내고 싶어.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람으로서 좋은 거면 이성으로서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돼, 실은. 왜냐면 영수가 지금 저 말은 어쨌건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불편하지 마라. 그러면 변하지 말라 소리를 듣거든. 그러면 영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나가서도 계속 보자. 나가서 뭔가 더 알아보자라고 지금 이 상황을 너의 마음을 유지해달라로 영수는 오해하기 십상이죠.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 근데 진짜로 맞아. 그 부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영자는 어떤 자기의 영역 안으로 진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영수는 그래도 뭔가 이성적 호감은 확 들진 않았어도 어쨌건 그 친한 사람의 바운더리 안으로는 들어온 것 같아. 만약 그렇다면 잃는 것이 더 두려울 수는 있겠지. 영수의 마음은 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갔을 거야, 실은. 그쵸? 갑작스럽게 최종선택 안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멘탈이 나갔는데 10살이나 많으니 오빠 노릇 해야지. 이게 내가 지금 불편한 마음도 있고 멘탈이 나갔지만 그래도 오빠답게 멋있게 너의 뜻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영수는 네가 부담 안 되게 해줄게. 이 약속을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때까지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영수 입장에서 영식에게 알려진 것도 자존심이 상할 거고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긴 하겠지. 그런데 작업실에 자주 종종이라고는 표현했지만 종종 놀러 가고 있다는 건 실은 영자 입장에서 영자 인생에서는 굉장히 깊은 관계지 연인이 아니어도 썸까지도 아니어도 그래서 뭐 모르죠. 둘이서 뭐 영수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 지금 이런 어떤 적극적인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될 수도 있는 이 시작을 응원하고 싶죠. 영수가 누구보다 진정성이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응원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영수의 지인이라면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애썼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양가적 감동을 만드네. 어떤 그냥 막연한 기다림 또 막상 나와서 작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그런 느낌이라면 실은 영수 씨도 힘들겠지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 아무리 마음이 깊었어도. 근데 만약 영자 씨가 작업실에 왔는데 뭐 오지 말라 오라 이런 말 안 하지만 막상 안 오면 또 한 번씩 뭐 연락이 오거나 뭐 오늘은 안 와? 이런 얘기가 온다. 그렇게 서서히 조금씩 그러면 뭐 해볼만 할 수도 있겠죠. 영수한테는 최종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게 절대 가볍지 않았거든. 근데 영수는 네가 그럴 거라는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영수는 네가 나만큼의 마음은 없었구나 확인시켜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여전히 다정한 영수 오빠를 확인하고 영자 씨는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영자는 이성적으로 사귀는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황 같고 연애 텐션을 못 견뎌 한다고 하기도 했고 어쩌면 진짜 임자를 만나면 확 바뀔 수도 있겠지. 그런 케이스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영수가 마음이 깊고 영자는 지금 굉장히 천천히 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둘이 어떻게든 연인이 되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영자 씨 같은 사람, 그래서 어쨌건 의심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는 확신이 없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가 아니야.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의심이 계속 들었다는 건 지금 영수의 계속된 구애가 있기 때문에 의심에 머물러. 영수가 떠나면 잡고 싶어. 영수가 오면 밀어내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최종 선택을 당장 내일 하긴 어려워. 그러니까 더 나중에 하고 싶어. 그래서 진짜 좋은 친구,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저렇게 지내자고 하는 건 실은 못할 짓이죠. 근데 이제 영자 씨가 어떤 연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뭐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저거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어쩌면 영수에 대해서 가능성을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이 사람이랑은 못 사겨 하는데 이렇게 관계로 지내면 그건 어장이지. 근데 영자 입장에서는 영수를 그렇게 보고 있진 않거든. 그러니까 어장은 아니야. 어쨌든 후보긴 해. 어장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한 3년 이렇게 그냥 좋은 오빠 동생으로 계속 지내다가 그냥 진짜로 연인이 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나서 탁 사귀어버리면 그건 어장이 되는 거죠. 사랑하다 보면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성숙하게 되는 거긴 하지. 근데 그 이상까지 발전할지는 저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감정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선택 안 할 것 같다까지만 전달했습니다. 근데 아까 영자 씨가 한 전달에는 내일 최종 선택 안 할 것 같다까지만 전달하지 않았잖아. 나가서도 친하게 지내자고도 전달했잖아. 조금 문장을 더 확실하게 완성하면 나가서도 지금처럼 친하게 지내자잖아. 그리고 이제 영수 씨는 아 영식이 형 하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그 뭐 손에 뭘 들고 와야지. 몽둥이 들고 왜 또 코치를 잘 해주셨어요. 실은 영수 씨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수는 왜 또 코치를 잘 해주셨어요 한단 말이야. 솔직히 안 그래요? 내가 이 사람에게 진정성에서 그동안 쭉 해왔는데 아니 뭐 영수님도 사실은 여기 그걸 할 건 아니었잖아. 그거 뭐 그거 뭐 여기서 모든 걸 다 결론 짓고 할 생각은 아니었잖아. 영수는 최종 선택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결론을 다 짓고 본인도 영식 본인도 최종 선택을 못 단들까봐 굉장히 두려웠었잖아요. 괴로웠고 아까 책상에서 머리 박고 있고 막 그랬잖아. 영식 씨는 지금 3초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나서 지금 논리를 만들었어. 논리가 3초 바이러스한테 지금 침투당했어. 결론을 짓진 않아도 최종 선택은 의미가 있죠. 근데 최종 선택까지는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최종 선택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겠다. 거기서부터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럴 줄 알았겠지.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상대가 나한테 그래도 일말의 여지가 있구나라고 시작하는 거랑 일단 거절 받고 시작하는 거란 실은 멘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크긴 하지. 영식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었네. 가이즈 그렇게 이제 최종 선택까지는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영식 씨도 이게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야. 분명히 맞아.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여기서 이제 최종 선택까지는 될 줄 알았는데 영수는 최종 선택 되고 싶었는데 어쨌건 그거를 그 간접적으로나마 나가리 시킨 거잖아요. 최종 선택을 안 했어도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겠지만 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으니까. 근데 영식 씨는 또 미안하니까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영식 씨가 이 상황에서 영수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건 실은 지는 것 같잖아. 그래서 내가 맞았어라고 주장을 해야 돼. 약해 보이면 안 되거든. 영식 씨가 뒤에서 강해 보여야 한다고 막 무정에 들고 울면서 얘기하는 게 실은 그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감동적인데 영식 씨는 자기가 약해 보여서는 안 돼. 강해 보여야 돼. 여기서도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못 해. 강해 보여야 돼서. 상철 씨가 하는 자기를 낮추는 자기 비하 개그 하고 싶은데 못 해. 약해 보일까 봐. 그래서 근데 최종 선택을 안 한다고 한들 접신물을 찾을 것 같은데요. 영식 씨도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논리도 세워졌어. 그러면서 옥순에게 말하는 논리가 영자에게 말했던 논리와 지금 이 논리들이 섞여서 나가는 거야. 최종 선택은 브라운관의 하트 3초 나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3초 바이러스 등장. 그러니까 영수는 맞아요. 또 어떻게든 해봐야죠. 에이, 어차피 뭐 영식 형이 뭐 나쁜 의도로 했겠냐. 그래요. 뭐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영수가 악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의 품성 자체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갈등 상황에서도 그냥 물러서잖아. 그렇게 이제 영수 씨는 멍 때려. 어쨌건
잠시 후에 여기서 영식 씨가 또 막 얘기를 하는데 영수가 수동 공격을 안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영수 입장에서는 그 짜증의 표현이긴 하죠. 근데 영식은 그게 정신적인 이유 때문일까? 뭔가 이런 영수의 너 형님 때문이죠. 저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영철 표정이 궁금하긴 한데 그걸 좋다고 웃고 있는 영호 이거 어떡하냐 이거. 형 말 듣기 싫어요. 형이 말만 열면 내가 머릿속에 텅 비네요. 실은 이게 분노기도 해. 들리다가 안 들린다 한다잖아요. 들리다가 얘네 둘이 말하면 듣겠지. 영식이 말하면 안 들리겠지. 그냥 아까부터 안 들려요. 그냥 걱정이 아니라 실은 영식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영수가 내린 결론은 영자님의 마음은 끝까지 서로를 향하지 않았던 거네요. 근데 향한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요. 왜 물음표를 붙이지? 왜냐면 의심이 들었던 거지 방향이 틀린 건 아니잖아. 왜냐면 영자가 계속 친하게 지내자고는 했잖아. 그래서 향한 방향 자체는 나도 맞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영자가 아까 마음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말을 했거든. 그러면 쌍방인데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최종체를 하는 시점에 하지 않는 채로 나가서 시작을 해보자 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포인트는 영수와 진짜 지내는 오빠 동생은 아니란 말이야.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로 유지되기를 영자도 바라고 있지.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영수에게 희망 고문이 될지 아니면 어떤 기회의 부여가 될지는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를 결과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 이건 나가서 그 마음을 유지하자. 그러면 영수의 마음을 유지시키려는 마음은 있었지. 아무리 3초 바이러스가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막은 둘은 결론이 달랐다. 그래서 선택을 서로 다르겠다. 이렇게 되는 게 실은 맥락이 맞죠. 영자와 순자 씨가 대화를 하는데요. 여자 숙소에서 대화 중인 영자와 순자.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 말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약간 웃음이 안 나오는 거야. 최종 선택을 안 하기로 결심했을 때보다 지금 마음이 편해졌잖아요. 뭐가 달라졌어? 영수가 나가서도 친하게 지내기로 해줬잖아. 뒤에서 영수와 영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영수는 괜찮지라고. 그러니까 순자는 지금 자기가 영수를 선택하는 게 그냥 단지 잘생겨서 좀. 영자도 여기서 빵 터지긴 했는데 표정 관리로 바로 들어가. 순간적으로 빵 터졌어? 그랬다가 아씨 잠깐 이거 웃을 얘기 아닌데. 그나마 이제 이걸 순자 씨가 하니까 조금 더 허용되는 면이 있지. 조금 덜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그렇게 생각하면 실은 순자 씨에 대해서과로 어쨌건 급 달라 보였던 영수의 미모. 와 되게 잘생겼다라고 생각했대. 솔직하게 뭐 마음 가는 대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듯이. 순자가 이게 괜히 말했나라고 하지만 전혀 생각이 없이 말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순자 씨는 지금 영수의 옷을 이 옆에다 걸어놓은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순자 생각은 내일 아침에 영수에게 저 옷을 돌려주러 가면서 만나봐야지라고는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영수의 마음을 어쨌건 나는 돌려보려고 노력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순자 입장에서는 영자가 최종 선택 안 할 거라고 들었어요. 이성적 호감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를 여출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정보를 들었어. 근데 순자 씨가 그 안에서 순자는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었지. 옥수는 리액션 담당. 약간 그렇긴 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영자의 진짜 이 심리 변화를 제대로 캐치는 못했을 거야. 순자 씨는 영수에 대해서 가능성을 지금 조금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순자도 지금 저 옷을 가지고 오고 다음날 주고 특별히 주고 이러는 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순자 씨는 순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야. 난 노력하는 것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어쨌건 순자는 그 1%의 가능성을 보고도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순자의 마음속은 1%도 좀 더 컸겠지.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 거라고 보죠. 그런데 순자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뭐 알러뷰도 하고 이럴 때 이 사람 반응이 나쁘지 않았거든 지금. 순자 입장에서 이렇게 애교를 부린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내 애교에 이 정도로 선하게 반응하는 것도 거의 처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수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순자는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 순자는 거절할 거라고 알고 있잖아. 그리고 내 애교가 먹혔잖아요. 순자 입장에선.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가능성을 아예 안 봤으면 옷을 안 갖고 왔어. 우리가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잖아요. 영수님은 나 선택 안 할 것 같아라고 하잖아. 순자 씨는 가능성을 봤는데. 거절한 입장에서 좀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회피형 입장에서는 실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면 사랑하니까 헤어져 준다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상대가 순자님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까지는 안 생길 수도 있겠죠.
이 순자 씨가 영수 옷을 갖다 드리고 와야겠다 하면서 일어나서 거의 처음에 해요. 지금 옥수는 준비가 그래도 많이 된 것 같긴 한데 순자님도 영수님과 뭔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죠. 이게 뭐 좀 뭔가 전문 용어로 앙큼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지. 순자 씨는 지금 이게 최후의 플러팅이에요. 영수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지금 나름 강력한 시도지. 이 옷을 일단 명분 삼아서 영수와 한 번 더 말을 하고 그 상황에서 자기도 어필하는, 한 번 더 얼굴도 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래도 시도를 해보는 거죠. 영수님도 보려고 솔직하게 말했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안 꼬이긴 했어. 영수를 보겠다고 명확하게 얘기해서. 근데 영수 씨가 씻고 있으니까 보이면 어때? 이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긴 하겠지. 상철 씨는 관심 있는 건 옥순. 옥순이도 준비 다 했어요? 근데 준비는 아직. 아까 머리하고 있는 걸 보고 왔겠지. 나름대로. 영철 씨처럼 지금 이 숙소 내에 눈치라면 평균 이상인 영철 씨도 그냥 두고 가라고 지금 하고 있죠. 순자 입장에서는 온통 방해꾼 뿐이야. 온통. 내려놓고 쉬어. 그러면서 저 주세요. 아, 순자가 이렇게 잘 걸어두고 일시정지. 아이씨, 어떡하지? 영철한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서로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저 옷을 전달해주려고 했으면 여기서는 그렇게 보고 가는 거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걸어두고 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서 기다리다가 영수 나오면 그때 영수 씨 저거 옷 두고 왔어요? 근데 줄 거 하나 더 있는데 잠깐 시간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럽긴 했겠지.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거는 순자 씨에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도움이 되는 행동 같아. 순자 씨를 위해서.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기까지 왔으면 해야지. 이거는 뭐 그렇지 않잖아요. 어젯밤에 영수랑 얘기하고 아침부터 영수가 생각났겠지. 그래서 영수를 빨리 보고 싶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순자가 영수에게 너무 좀 급작스럽긴 하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영수가 나오고요. 광수 씨는 자기 아지트로 올라가는 건가요? 이성적 호감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인데 저걸 전해주는 게 의미 있는 장면이잖아요. 어쨌건 순자 씨의 마지막 플러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장면을 넣은 거지, 저거를 만약 순자 씨가 직접 만들어도 다른 사람 누군가한테 마음을 얻어보기 위해서 저렇게 전략도 써보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민망한 상태에서도 참으면서 기다려도 보고, 순자 돌아가는 게 손도 흔들어주고요. 감사하게. 순자 씨에게는 세상 스윗한 그런 영수입니다. 여기 이제 무전기. 영자 씨에게 영수 씨는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영자야, 나 영수야. 어색함을 무릅쓰고 손도 잡아보고 데이트도 여러 번 할 수 있었어 라는 말을 하면서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아주 값진 경험했지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역시 혓바닥 살인만 해. 이렇게 된다고. 이 말만 들으면 실은. 근데 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만약에 이 자리에 네가 없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 네가 없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야. 항상 설명을 꼭 붙이는, 설명부터 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저 말에 영자 씨는 이제 또 이해를 했죠. 너와 함께한 순간이 너무너무 재밌었고 지금만큼 네가 나랑 같은 생각이면 마음이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난 너무 보기 좋아. 그리고 건강은 항상 챙겨줬으면 좋겠어. 영수 씨는 항상 이 건강을 생각하지. 건강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죠. 너무 엄마 같아. 실은 이 장면에서 영수 씨가 진짜 그 어떤 단어를 꾹꾹 눌러가면서 울음을 참아가면서 말을 하거든. 그게 상당히 깊게 느껴졌어요. 영자도 영수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 솔로나라 있으면서 제일 고마웠던 사람, 오빠가 맞다. 제일 고맙다. 나한테 했던 말처럼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말 덕분에 앞으로 나가도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영수가 말했던 대로 그 말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나에게 자신감 찾아서 고맙고, 그러게 기억할게 영수. 영수가 제일 처음 마지막으로 떠오를 것 같다. 그렇게 영자 씨는 슬프게 진심을 전달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무전기 미션이 끝나고요. 여자분들 좀 울었어? 근데 이제 감동적이다 얘기를 했다. 울렸지. 근데 영수는 그런 거 어색해하는 거 알아. 그런 거 좀 어색해하는 편 아닌가? 그렇게 무전기에서 서로 통한 사람들에게 데이트가 주어집니다. 뭔가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영수 씨가 망설여. 실은 영수 씨도 내가 너한테 해서 어떤 부담감을 주는 건 아닐까? 혹시 네 마음을 확인해서 만약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초중생을 하면 또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사랑을 확인하려는 마음을 내가 너무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영자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그동안엔 내가 덮여 있었나 봐. 그 마음이 내가 덮여 있었나 봐. 최연 선택?
이거는 내가 할까이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 최종 선택할까이기도 하겠지. 근데 영수는 지금 내 마음도 그렇지만 영자의 마음도 슬쩍 돌려보고 싶은데 이게 또 압박이 되잖아요. 근데 영자는 그냥 솔직한 감정 드러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그냥 최종 선택할까라고 영수가 말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면, 근데 영자는 그냥 네 얘기인 줄 알고 그냥 솔직한 감정 드러내. 너는 너대로 찍어. 근데 여기서 영수가 차마 다 얘기해놓고 왜 머릿속을 흔들어?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영수가 내가 최종 선택할까가 아니라 영자가 마지막 날까지 흔들린데, 그러니까 최종 선택하는 거 은근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무전기 때 다들 말 잘하더라. 근데 영수는 말을 좀 더듬긴 했지만 영수는 최종 선택에 대해서는 좀 영자의 마음을 좀 돌려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좀 내려놨겠죠. 그러면서 영우님이 기회 되면 더블 데이트 어떠냐고 그러는데, 둘째 날 제일 먼저 부른 거. 둘째 날 뭔가 거절 아닌 거절을 당했죠. 선택 안 했어도 괜찮다. 자기소개도 전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생각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그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란 말에 자존감이 한 단계 올라갔고, 그러면서 대화가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도 이제 어떤 이미지도 보여주고 하면서 둘이 대화가 많이 흘러갑니다. 이제 3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피할 수 없는 결정의 순간에 압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3초 바이러스를 만나면서 이상형에 가까운 분, 영자도 만났고, 그러면서 최종 선택을 하겠다. 후회가 없으려면 해야죠. 백신 하나 놓긴 했다고? 순자 씨는 조금 씁쓸하고, 자기 이름을 전하고요. 좋아하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저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그렇게 방송 끝나도 차단하지 마시고 계속 연락 이어나가고 좋은 관계 유지하자. 깨지려다 영수 때문에 겨우 회복. 영수가 37이고 영식 41라고?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안 하거든요. 영자도 엄지척으로 반응합니다. 어른스러움이야. 네, 그래서 영자는 최종 선택을 안 했고요. 시간이 짧았죠. 라고 보기에도 짧았고, 앞으로 커질 거라는 확신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도 포함이 되겠죠. 그걸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순간 반사적인 반응이 고쳐지진 않아요. 반사적인 반응은 회피형이라면 도망치고 싶다면 나는 도망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자제할 수는 있겠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